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정해 내리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그루밍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잇감을 길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배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그루밍의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댄스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리언 주크라는 춤을 배우기 위해 한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고 강사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은 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연습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음 워크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강사가 다른 남성 수강생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주며 개인 레슨 예약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공격 또는 미세 무효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이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야. 조용히 지켜보자. 강사의 미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근한 배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올가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강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댄스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레슨을 해줄 강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어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양합니다. 이 공개적인 게시물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그 강사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아, 메시지를 이제야 봤네요. 가끔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 서둘러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페이스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레슨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아무도 저와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자에 대해 강사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워크숍과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와 커뮤니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댄스 컨벤션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 전략, 후버링이 시작됩니다. 후버링이란 진공청소기처럼 떠나려는 상대를 다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지난 5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보고 싶었어요. 와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행사와 관련된 가벼운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다시 그의 수업을 들어볼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포옹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학대를 잊게 만든 뒤 다시 그를 학대할 수 있는 위치로 그녀를 되돌려 놓으려는 교묘한 그루밍 시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워크숍에 돈을 내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미세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친절에 넘어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정확히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생자를 길들이고
트라우마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댄스 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떠나 있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대화는 철저히 피한 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댄스 강사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그의 게임의 규칙, 그 모든 플레이북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포옹이 담고 있는 섬뜩한 의도를 그녀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껴안아주면 우리가 다시 괜찮은 사이라고 착각하겠지. 그리고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 나는 내가 다시 필요해. 너를 괴롭히면서 얻는 만족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그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포옹 한 번이면 그녀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갑작스러운 친절, 화해를 청하는 듯한 제스처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학대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즉 그루밍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이나 거짓된 포옹에 속아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과거를 덮으려는 교묘한 제스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먹잇감이 될 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정해 내리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그루밍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잇감을 길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배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그루밍의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댄스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리언 주크라는 춤을 배우기 위해 한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고 강사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은 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연습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음 워크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강사가 다른 남성 수강생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주며 개인 레슨 예약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공격 또는 미세 무효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이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야. 조용히 지켜보자 강사의 미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근한 배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올가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강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댄스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레슨을 해줄 강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어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양합니다. 이 공개적인 게시물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그 강사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아, 메시지를 이제야 봤네요. 가끔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 서둘러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페이스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레슨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아무도 저와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자에 대해 강사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워크숍과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와 커뮤니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댄스 컨벤션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 전략, 후버링이 시작됩니다. 후버링이란 진공 청소기처럼 떠나려는 상대를 다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지난 5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보고 싶었어요. 와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행사와 관련된 가벼운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다시 그의 수업을 들어볼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포옹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학대를 잊게 만든 뒤 다시 그를 학대할 수 있는 위치로 그녀를 되돌려 놓으려는 교묘한 그루밍 시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워크숍에 돈을 내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미세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친절에 넘어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정확히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생자를 길들이고 트라우마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댄스 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떠나 있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대화는 철저히 피한 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댄스 강사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그의 게임의 규칙, 그 모든 플레이북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포옹이 담고 있는 섬뜩한 의도를 그녀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껴안아주면 우리가 다시 괜찮은 사이라고 착각하겠지. 그리고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 나는 내가 다시 필요해. 너를 괴롭히면서 얻는 만족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그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포옹 한 번이면 그녀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갑작스러운 친절, 화해를 청하는 듯한 제스처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학대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즉 그루밍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이나 거짓된 포옹에 속아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과거를 덮으려는 교묘한 제스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먹잇감이 될 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정해 내리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그루밍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잇감을 길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배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그루밍의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댄스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리언 주크라는 춤을 배우기 위해 한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고 강사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은 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연습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음 워크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강사가 다른 남성 수강생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주며 개인 레슨 예약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공격 또는 미세 무효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이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야. 조용히 지켜보자. 강사의 미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근한 배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올가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강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댄스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레슨을 해줄 강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어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양합니다. 이 공개적인 게시물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그 강사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아, 메시지를 이제야 봤네요. 가끔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 서둘러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페이스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레슨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아무도 저와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자에 대해 강사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워크숍과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와 커뮤니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댄스 컨벤션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 전략, 후버링이 시작됩니다. 후버링이란 진공청소기처럼 떠나려는 상대를 다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지난 5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보고 싶었어요. 와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행사와 관련된 가벼운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다시 그의 수업을 들어볼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포옹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학대를 잊게 만든 뒤 다시 그를 학대할 수 있는 위치로 그녀를 되돌려 놓으려는 교묘한 그루밍 시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워크숍에 돈을 내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미세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친절에 넘어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정확히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생자를 길들이고 트라우마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댄스 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떠나 있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대화는 철저히 피한 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댄스 강사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그의 게임의 규칙, 그 모든 플레이북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포옹이 담고 있는 섬뜩한 의도를 그녀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껴안아주면 우리가 다시 괜찮은 사이라고 착각하겠지. 그리고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 나는 내가 다시 필요해. 너를 괴롭히면서 얻는 만족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그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포옹 한 번이면 그녀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갑작스러운 친절, 화해를 청하는 듯한 제스처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학대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즉 그루밍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이나 거짓된 포옹에 속아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과거를 덮으려는 교묘한 제스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먹잇감이 될 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정해 내리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그루밍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잇감을 길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배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그루밍의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댄스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리언 주크라는 춤을 배우기 위해 한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고
강사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은 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연습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음 워크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강사가 다른 남성 수강생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주며 개인 레슨 예약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공격 또는 미세 무효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이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야. 조용히 지켜보자 강사의 미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근한 배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올가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강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댄스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레슨을 해줄 강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어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양합니다. 이 공개적인 게시물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그 강사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아, 메시지를 이제야 봤네요. 가끔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 서둘러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페이스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레슨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아무도 저와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자에 대해 강사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워크숍과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와 커뮤니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댄스 컨벤션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 전략, 후버링이 시작됩니다. 후버링이란 진공 청소기처럼 떠나려는 상대를 다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지난 5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보고 싶었어요. 와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행사와 관련된 가벼운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다시 그의 수업을 들어볼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포옹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학대를 잊게 만든 뒤 다시 그를 학대할 수 있는 위치로 그녀를 되돌려 놓으려는 교묘한 그루밍 시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워크숍에 돈을 내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미세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친절에 넘어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정확히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생자를 길들이고 트라우마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댄스 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떠나 있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대화는 철저히 피한 채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작은 친절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학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댄스 강사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그의 게임의 규칙, 그 모든 플레이북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포옹이 담고 있는 섬뜩한 의도를 그녀는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껴안아주면 우리가 다시 괜찮은 사이라고 착각하겠지. 그리고 과거에 불쾌했던 일들은 모두 잊고 다시 내게 돌아오겠지. 나는 내가 다시 필요해. 너를 괴롭히면서 얻는 만족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는 그녀를 다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포옹 한 번이면 그녀가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갑작스러운 친절, 화해를 청하는 듯한 제스처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학대의 고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즉 그루밍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이나 거짓된 포옹에 속아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결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과거를 덮으려는 교묘한 제스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이상 누구의 감정적 먹잇감이 될 필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정해 내리지 못했던 불편한 감정의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교묘한 심리 조종 기술, 그루밍에 대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내용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포식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잇감을 길들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랍도록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배우들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그루밍의 과정이 얼마나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간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댄스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브라질리언 주크라는 춤을 배우기 위해 한 워크숍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고 강사는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했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은 이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더 깊이 연습하기 위해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음 워크숍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 강사가 다른 남성 수강생에게는 자신의 스케줄을 친절하게 열어 보여주며 개인 레슨 예약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세 공격 또는 미세 무효화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경험이 많았던 이 여성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행동을 감지했을 때 그녀는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야. 조용히 지켜보자. 강사의 미세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은근한 배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연인 관계가 아닌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였기에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순간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올가매듯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강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댄스 커뮤니티에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레슨을 해줄 강사님을 찾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가 있어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양합니다. 이 공개적인 게시물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나갔고 당연히 그 강사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던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아, 메시지를 이제야 봤네요. 가끔 바빠서 못 볼 때가 있어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건네는 행위를 통해 마치 자신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했습니다.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 서둘러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자 페이스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레슨을 해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묶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댄스 파티에 가도 피부색 때문에 아무도 저와 춤을 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자에 대해 강사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의 워크숍과 그가 주최하는 모든 파티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그와 커뮤니티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대규모 댄스 컨벤션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르시시스트의 그루밍 전략, 후버링이 시작됩니다. 후버링이란 진공청소기처럼 떠나려는 상대를 다시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치 지난 5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춰요. 보고 싶었어요. 와 같은 말도 없었죠. 그저 행사와 관련된 가벼운 잡담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다시 그의 수업을 들어볼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 포옹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모든 학대를 잊게 만든 뒤 다시 그를 학대할 수 있는 위치로 그녀를 되돌려 놓으려는 교묘한 그루밍 시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자신의 워크숍에 돈을 내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미세 공격의 대상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과하는 대신 선물을 사주거나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친절에 넘어가 경계심을 푸는 순간 그들은 정확히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학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희생자를 길들이고 트라우마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단 댄스 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학대했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거리를 두고 떠나 있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